먼저 떠줄 건데요. 이 콤비 부분은 지금 여기 프린지 실하고 얀파스타하고 두 겹으로 떠주시는 거예요. 두 겹으로 떠주시는 거기 때문에 코바늘을 10호 코바늘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슬뜨기를 11코를 해주시고 짧은뜨기를 총 18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린지 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프린지 실은 지금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술이 다 들어눕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술이 다 일어나는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프린지 실을 겉에서부터 풀어서 뜨개를 하시면 이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방향으로 뜨시면은 이 술이 프린지가 더 풍성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코를 총 11코 떠주시면 돼요. 실이 두 겹이니까 여기서는 10호 바늘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11코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코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자, 11코 떠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맨 윗사슬, 사슬 한 코에 맨 윗사슬 하나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8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그리고 돌리셔서 다시 여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짧은뜨기를 총 11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코가 보이시죠?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기둥뜨기 하시고 편물 돌려서 다시 또 짧은뜨기. 저는 지금 3단째 짧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V코 보이시죠? 이거 사슬 2개를 이렇게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저는 지금 3단을 떴고요. 4단째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18단을 뜨고 와주세요. 네, 18단을 다 뜨고 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털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두 단이 이렇게 한 단처럼 올록볼록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8단이니까 총 9개면 됩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르셔서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셨으면 지금 여기 코가 이렇게 사슬코가 있잖아요. 여기 사슬코가 있으니까 이걸 살려서 지금 이 편물을 어느 한쪽을 지금 이렇게 두 단이 한 단처럼 보이는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쪽 뒷부분에다가 이 밑에 있는 코에다가 이렇게 빼주시고
이 꼬리 실들은 이 기둥 부분에다가 껴주시면 돼요. 얀파스타는 이런 돗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 바늘도 뭉툭하고 귀 부분이 바늘귀가 넓어서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여기 꼬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럴 때는 바늘에다가 바늘을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좀 털이 부숭부숭해서 프린지가 뭐 조금 잘못해도 잘 안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주시면 돼요. 프린지도 따로. 네, 이렇게 해서 콤비 부분을 하나를 먼저 완성을 해보세요.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실로 원판 실로 뜨개를 떠 들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세로 부분이 총 18단이기 때문에 18코가 나오면 되고요. 여기 밑에 부분이 사슬이 11코니까 이 짧은뜨기도 11코가 나오면 돼요. 또 이쪽도 18코. 그리고 이 사이에 코너에 돌아가는 부분에 사슬 2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판실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이 부분은 밑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위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한 단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바늘을 그냥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 주세요. 기둥 부분에 한 단에다가.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원판실을 가지고 와서 한번 뜨개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18단이니까 18코, 여기 밑부분은 11코, 시작 사슬코 11코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쪽은 11코, 그 다음에 이쪽도 18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편물의 윗부분이 여기였고요. 여기가 시작 사슬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윗부분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한 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서부터 18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둥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사이에 또 하나, 두 코, 세 코, 네 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얀파스타 한 겹은 지금 9호 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손땀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쫀쫀하신 분들은 그냥 10호 바늘로 떠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기둥이었고요. 여기는 기둥이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18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1코를 이쪽으로 떠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둘, 사슬 2개를 떠주시고요. 떠주시면 돼요. 하나, 요 맨 윗사슬 하나를 잡아서 떠주시면 돼요. 자, 사슬 2개 뜨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시작 사슬코 11코를 또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씩, 코에 두 가닥씩 잡아서 11코 떠주세요. 밑부분. 이렇게 떠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사실 기둥 한 코거든요. 근데 여기다 뜨지 마시고 그 밑에 기둥, 여기다 뜨지 마시고 그 옆에 기둥으로 짧은뜨기를 떠주실 거예요. 그래서 11코 떴기 때문에 사슬 2개 떠주시고 기둥에 하나, 이쪽은 총 18코를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요. 하나, 그 다음에 둘, 6개 떴습니다. 이렇게 뜨시다 보면은 좀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짧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편물을 돌려가면서 떠가지고 한쪽은 기둥이 그대로 있고 한쪽은 기둥이 아주 좁게 잡힌 거예요. 열일곱, 그렇게 18번째 코는 요 맨 위에 코에다가, 맨 위에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떠주세요. 18. 그래야지 요 입구 부분이 일렬로 나란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둥 한 코 떠주신 다음에 돌려서 네, 18 떠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코너 부분에 사슬 2개 떴던 데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2개, 다시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너 부분마다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서 이렇게 사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부분 자, 여기도 11코 뜨시고 난 다음에 코너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쪽 쭈루룩 떠주시면 돼요. 손땀이 좀 쫀쫀하신 분들은 9호 바늘로 뜨지 말고 그냥 10호 바늘로 계속 뜨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뜨시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코를 이렇게 넣어서 떠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뜨지 마시고 여기 기둥 부분, 아까 기둥 한 코 떴던 데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세요. 기둥 한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한 코를 떠주시면 이 입구가 좀 나란하게 돼요. 지금 입구를 나란하게 하려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자, 한 단만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뜨시다 보면은 이쪽 양쪽 길이 쪽은 한 코씩 늘어나고 요 밑에서는 2코씩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단이니까 18코였던 게 19코 양쪽, 그 다음에 여긴 2코가 늘어나니까 11코였으니까 13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안이 같이 가기 때문에 도안을 보시면서 뜨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뜨시고 여기 사슬 2개 있는 데다가 바늘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2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아까 여기는 11코, 그 다음에 13코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뜨시면 돼요. 13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코는 이 코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코를 찌르는 게 아니라 기둥에다가, 기둥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라는 거는 양쪽에 마지막 코 뜰 때 기둥에다가, 코에다가 걸지 말고 기둥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떠준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3단을 뜨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방 앞판이 이렇게 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3단을 떴는데 요거를 8단을 더 뜨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5단을 더 떠서 이렇게 앞판 사이즈 하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는 8단을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돌려가면서 뜨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단을 떴고요. 요게 앞판이 되는 겁니다. 가방의 앞판.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고 요 꼬리실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 부분인데 요 입구 부분이 기둥에다 떴기 때문에 그래도 일렬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이렇게 기둥에다가 넣어서 감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앞판 한 장을 완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더 뜨셔서 앞뒷장 이렇게 2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핸들을 떠줄 건데요. 이중 사슬뜨기를 75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 코를 빼가지고 빼뜨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탄탄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일단 이중 사슬뜨기 할 때는 꼬리실을 한 2m 50cm 정도, 2m 50cm 정도를 줄자로 재서 이렇게 꼬리실을 한 2m 50 정도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떼는 방법은 자, 여기서 실을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셔서 여기다 바늘을 끼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꼬리실을 바늘에 걸고 이렇게 사슬뜨기 하듯이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에 걸고 꼬리실을 바늘에 걸고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75코를 떠주십니다. 바늘에 걸고 꼭 바늘에 실을 걸을 때 앞에서 뒤로 네, 이런 식으로 75코를 떠주세요. 네, 저는 지금 75코를 뜨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75코를 이중사슬뜨기를 떴고
꼬리실이 한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꼬리실은 나중에 핸드백 앞판에 핸들을 연결해 줄 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잘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꼬리실을 이렇게 75코를 다 뜨고 요 꼬리실은 요 마지막 코에다가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코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산에다가 빼뜨기를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마지막 코에다가 꼬리실은 통과시켜서 고정시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코산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코산이 보이거든요. 이 코산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넣고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코에다가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 코산에다 바늘을 넣고 빼뜨기. 여기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코산에다 바늘을 넣고 빼뜨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껍게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고 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75코를 다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조금 남겨놓고 잘라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한 코를 더 떠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핸들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핸들을 다 떴으니까 이제 가방의 옆면과 바닥이 되는 부분을 뜰 겁니다. 자, 가방의 옆면과 바닥을 뜨실 때는 몇 코를 잡으셔야 되냐면 지금 이쪽이 25코, 이쪽도 25코, 그 다음에 밑부분 바닥이 25코거든요. 그런데 여기 코너 돌아오는 부분에 사슬을 2코를 떠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 2코는 한 코씩 한 코씩. 그래서 25, 25에다가 여기 한 코씩 2코를 더해주면은 77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방 옆면을 뜨실 때에는 77코를 기준으로 옆면을 뜨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을 77코를 뜨시고 사슬을 근데 뜨실 때 실을 이 가방에 이 길이의 2배만큼 이렇게 2배만큼 남겨두시고 떠주세요. 왜냐하면 이 남긴 실로 가방과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방의 길이의 2배. 한번 재보면은요. 자, 이렇게 28, 54, 83. 83이니까 한 이것의 2배니까는 1m 한 70 정도, 1m 70 정도 놔두시고 그리고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m 70 정도 남겨놨고요. 꼬리실을. 그리고 77코를 떠주십니다. 이렇게 매듭 쳤고요. 77코. 자, 이제 77코를 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둥코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77코를 끝까지 해주세요. 자, 마지막 코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 올려서 편물 돌려서 다시 77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게 뜨고 있어요. 자, 77코를 끝까지 갑니다. 자, 우리가 원판을 떴을 때처럼 이 옆면과 밑면 뜰 때에도 코에다, 마지막 코는 코에다 뜨지 않고 요 코에다 뜨지 않고 요 기둥에다가 떠줄 거예요. 기둥사슬코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뜨시고 여기다가 넣지 않고 여기 기둥사슬, 아까 사슬 한 코 올렸잖아요. 기둥코. 거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빼주시고 여기 기둥사슬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이쪽도 입구면이 되거든요. 가방에 옆면 있고, 그러니까 그쪽도 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도 계속 77코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떠주시고, 자, 이쪽에서는 요 코 하고 이 실과 이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다시 마지막에는, 마지막 코는 여기에 떠야 되는데 여기에 뜨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 코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뜨지 마시고 지금 여기 코산 부분과 그 뒤에 기둥코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끝에서 코에다 뜨지 않고 그 코산과 기둥의 한 겹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떠주신다는 거. 그러면 일렬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7단을 떠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77코 7단을 다 뜨고 왔습니다. 이제 맞은편도 다 뜨시고 실을 이 길이의 2배, 그러니까 한 1m 60에서 70 정도 남겨두시면 돼요. 이걸로 몸판을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꿰매주면 돼요. 남은 실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네, 핸들을 달아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핸들을 달아왔는데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 평면에 핸들을 달아주는 게 훨씬 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립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핸들을 달아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핸들을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꼬리실을 조금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풀어서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방 앞뒤판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뒷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맨 끝에 하나만 따로 있죠. 하나, 둘, 셋 있고 하나만 따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는 면을 뒷면으로 썼고요. 이렇게 보이는 면을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단씩 똑똑 떨어지는 면을 앞면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뒷면으로 쓰시는데 핸들을 여기 요 사이에 요 골 사이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을 풀어서 일반 바늘로 꿰매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남았을 때는 끝을 조금 잘라주세요.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끝을 살살 풀어주세요. 그러면 실 부스러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얀파스타 실 연결하는 방법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을 끝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늘, 이렇게 구멍이 체인이 3개가 보입니다. 이게 또 실이 여러 겹이라서 저는 이 실 꿰는 도구를 활용해서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좀 실이 꼬불꼬불하니까 처음에는 좀 실을 살살 달래가면서 하셔야 돼요. 몇 번 하면 실이 쭉 풀려요. 자, 여기 첫 번째 체인 세 번째, 한 2개씩 체인에 2개씩 걸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도 돼요.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홀에다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내려온 부분에다가 여기를 딱 대고 그냥 사정없이 꿰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감침질 하듯이 계속 꿰매 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핸들 이 끝부분은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여러 번 탄탄하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핸드백을 만들 때도 이 부분은 항상 스티치를 한두 번씩 더 해주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잘 뜯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니트백을 만들 때 몸판서부터
떠가지고 핸들을 연결해서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꼬매는 부분이 없어서 편리하기는 한데 좀 편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핸들을 이렇게 따로 해서 꿰매주시면은 이렇게 가방이 전체적으로 편물이 늘어나진 않아요. 실이 금방 꼬불꼬불했던 게 금방 펴지죠. 자, 이렇게 탄탄하게. 가운데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더 탄탄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꿰매주시면 아주 탄탄하게 핸들이 고정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핸들을 다 달고 왔고요. 이제 이 옆면과 밑면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쪽은 달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탄탄하고 좀 새로운 쉐입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일자로 떴던 그 옆면, 밑면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옆면이 지금 25코였잖아요. 그러니까 26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쪽도 26번째 코에다 이렇게 표시링을 달아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7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옆면과 이 밑면 이걸 만들 때 이 길이의 2배 되는 꼬리실을 남겨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꿰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덧바늘에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달아주실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여기 모서리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하고 편물을 가져오셔서 일단 이쪽은 여기 달려있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꿰매주시는데 이 옆에다 바로 여기 25코 중에 첫째 코에다가 끼우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보시면은 첫 번째 코에다가 이 편물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위로 봤을 때 첫 번째 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구 쪽에 있는 코에다가 요걸 먼저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옆면 코가 아니라 첫 번째 코입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이 코를 통과된 실을 또 옆면의 첫 번째 코에다가,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여기는 기둥코거든요. 여기 핸들이 달려 있는 거는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고, 여기는 기둥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코로 마무리, 이쪽은 기둥으로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기둥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가방이 이 앞면과 옆면이 연결되는 입구 부분이 가장 잘 쉽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구 쪽서부터 박아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2-번 정도.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꿰매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꿰매주세요. 꿰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슬이 보이시거든요. 요 사슬에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 겉에 하나, 그럼 이쪽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슬 하나, 이렇게. 자, 이쪽이 지금 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있을 때 잘 안 보이시나요? 이 바깥 사슬 하나, 또 이쪽에도 바깥 사슬 하나,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바깥 사슬씩, 이렇게 사슬이 보일 때 바깥에 한 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25번째 코 여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쭉 떠주시면 됩니다. 꿰매주시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한쪽 다 꿰맸고요. 이제 마지막 25번째. 꿰매주시고, 지금 여기 26번째 코는 우리가 코너 만들던 코거든요. 그래서 자, 25개 코를 다 꿰맸고요. 여러분, 여기 26번째 코는 여기 우리가 코너 만들 때 사슬 2개씩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한 코에 요 사슬 2개를 같이 꿰매줄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꿰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슬 뒷가닥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꿰매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사슬 뒷가닥에 이번엔 같은 구멍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코너 같은 구멍, 같은 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여기까지 꿰매주시면 돼요. 여기는 사슬 2개, 그 다음부터 코수가 딱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꿰매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1-2개 밀리면 이렇게 지금처럼 한 코에 2코씩 꿰매주셔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편물 가방이라서 뭐 가방이 틀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나는 코가 안 맞는다, 코수가 안 맞는다 하실 경우에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한 코에다가 두 코씩 이렇게 떠가지고 맞춰서 그냥 꿰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꿰매겠습니다. 26번째 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코너 넘어갔던 사슬 두 코예요. 같은 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두 개를. 그리고 또 끝까지. 자, 여기 끝까지 꿰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 스티치가 지나가게 꿰매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탄탄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첫 번째 코, 그러니까 마지막 코죠. 이쪽에서는 이 사이에다가 바늘을 집어 넣으시고 이쪽도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바늘이 통과할 수 있게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또 밑으로 들어가서 스티치 하시면서 짱짱하게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면 힘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탄탄하게. 혹시 풀어질까? 한번 이렇게 매듭도 한번 져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다시 한번 매듭 져주시고 이 실 기둥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면 가방을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완성을 했는데 저는 이 바닥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해줄 거거든요. 저 이렇게 가방 바닥 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처지면 들고 다니실 때도 좀 이렇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 바닥 부분은 가방을 뒤집어서 이렇게
가방을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제가 보내드린 이 메쉬 보강판 있거든요. 이걸로 꿰매 주시면 돼요. 그래서 꿰매 주시는데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걸려가지고 실이 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서리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냥 일반 실하고 바늘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얇은 바늘하고 요 실을 풀어서 여기다 꿰매 주시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실을 풀어서 그냥 꿰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을 자르시고, 살살 털어주시고, 이렇게 쉽게 풀리거든요. 이 실로 여기를 꿰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착해 주셔가지고 계속 꿰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도 난 꼬불꼬불 해가지고 너무 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팀 다리미에다 한번 쭉 밀어가지고 오시면 그냥 실이 쭉 펴져요. 그리고 또 한 몇 개만 꿰매다 보면 금방 풀리거든요. 자, 이제 보통 우리 이거 가방에 이제 이 바닥을 보강을 잘해야지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한쪽은 지금 매듭을 졌어요.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꿰매 주셔도 돼요. 실이 꼬불꼬불할 때는 실을 좀 살살 달래가면서 엉키지 않게 살살 달래가면서 그냥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꿰매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실을 너무 길게 가져와가지고 한번 자를게요. 실을 두 겹으로 하셔도 돼요. 거의 다 꿰맸습니다. 그냥 금방 꿰매요. 이렇게 듬성듬성 꿰매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듬성듬성 꿰매기 때문에 금방 꿰매거든요. 이렇게 이게 보강을 해준 거랑 안 해준 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들고 다니실 때.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가방을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부분이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술 빗으로 한번 착착 빗어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솔빗에 머리카락 껴있는 거 빼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가지런히 빗어주시면 더 풍성해져요. 이렇게 속에 박혀있던 이 프린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빗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용적이고 예쁜 가방을 하나 완성하셨어요. 혹시라도 자석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자석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